네, 안녕하십니까. 전염병 이해에 대해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염병은 경제적 위기와 요즘에는 코로나19, 전염병 위기,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렇게 몰아와서 상당히 어려운 일에 처했다고 보지만,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삶의 풍성함도 어떠한 위기를 극복해야만이 새로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동양에서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혼합한 것이 위기라고 한답니다. 즉 새로운 발전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 아닌가, 그런 또 장점으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공동매개체 유형에 있어서는, 공동매개체 유형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과 음식, 먹는 식품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식품을 통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화기 계통, 즉 박테리아 질환이 많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공동매개체 전파는 단수 노출과 복수 노출 전파의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수 노출 전파는 특정지역, 즉 특정 집단에만 발병하며 2차 감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예를 들어 식중독의 경우 많은 사람이 한 번에 감염되지만 2차 감염이 없고, 처음 환자가 발생되고 마지막 환자의 발생과의 기간은 그 질병의 잠복기라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로서는 그 복수 노출로 보고 싶은 분이야. 복수 노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복수 노출 전파에서는 오염된 공동 매개체에서 여러 사람이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노출되는 것, 예를 들어 오염된 우물을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마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 처음 환자의 발생과 마지막 환자 발생과의 기간은 잠복기보다 길며 발생 곡선도 대단히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수 노출 전파의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의 특징은 여러 가지 중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환자 발생이 폭발적이어서 2, 3일 내에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것. 두 번째는 환자 발생은 특수 지역 내에 한정이 되어 있고 급수원에 오염이 되어 있다. 세 번째는 직업,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라 질병에 걸리는 확률 차이가 없다 보고요. 네 번째로는 질병에 걸리는 율과 사망률이 낮은 것이 보통이며 2차 감염자가 없고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가족 집정성 일반적으로 낮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집행성 유행, 연쇄 전파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쇄 전파란 감염균이 한 숙주로부터 다른 숙주로 연속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감염된 환자가 새로운 환자를 발생시킨 전파 형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환자 수가 증가하지만은 유행 후기는 점점 감소되는 것을 집행성 유행성 연쇄 전파라고 볼 수 있고요. 유행 조사에서는 전염병이 유사시 유행의 유형을 파악하고 관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 유형 조사를 합니다. 유형 조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요령을 진행합니다. 환자의 진단명을 확인하고 임상적 등 세균학적, 생화학적으로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확인하고요. 유행 여부의 확인으로서는 평소보다
전염병 발생률이 확실히 더 많은 곳인지를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인지를 확인합니다. 발생 일시와 확인을 하고요. 환자의 발생 일시를 잠복기를 고려하여 유행 곡선을 그려서 그 기간별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고요. 지역적 분포를 보면 환자 발생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생기고 또 그게 줄어들고 그 지역별 집중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환자의 인적 특성 확인으로서는 환자의 연령과 성별, 직업 등의 인적 변수와 식품의 섭취 등을 측정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전염병 관리를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전염병 관리는 전염병의 생성 과정 6개 요소 중 어느 한 요소만 제거되고 차단하고 전파의 연쇄를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염병을 발생할 수 없게 되고요. 그 중에 어느 요소를 제거할 것인가는 전염병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의 경우에는 검역만 철저히 해도 예방할 수 있는 이 차원이 많이 좀 달라지죠. 전염병의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전파를 차단하고, 두 번째는 숙주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세 번째는 환자 관리를 잘한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좀 언론과 뉴스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떻게 전파를 차단하고 그 코로나19의 숙주의 면역력을 증강을 차단하고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염병 관리를 많이 좀 철두철미하게 하는 편이죠. 전파 차단입니다. 전염병 및 전염 종류를 관리하는 거죠. 외래 전염병의 유입 차단입니다. 검역 및 격리를 통하여 병원체 유입을 차단하고요. 검역과 격리와 격리 기간을 나눠서 볼 때 검역에서는 전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 동물, 식물,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요. 전염병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전염병의 췌장 잠복기 동안 감시, 즉 건강을 격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로 콜레라, 패스트, 황열 등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격리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전염력이 있는 동안에는 일반인과 접촉을 금하는 것이 격리시켜 놓는 거죠. 두 번째는 격리의 필요성이 없는 것. 일본 뇌염, 파상풍, 말신티부스, 파상열 같은 거는 뭐 격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보고요. 격리 기간은 요즘에 코로나19 같은 건 뭐 2주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격리 기간은 검역 전염병 환자는 완치 시까지를 검역 기간을 보고요. 두 번 병원체 전염 심자는 병원체를 배출하지 않는 때까지만 보는 게 그렇습니다. 전염병의 전파 차단을 이제 둘러보겠습니다. 발생한 전염병의 전파 차단은 병원 수의 관리와 환경위생 관리, 행정적인 관리 세 가지로 행할 수 있고요. 병원수의 관리는 동물의 병원수와 사람의 병원수를 둘로 나눠 봤을 때 동물의 병원수는 동물을 제거로 전파를 예방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번 텔레비 한참 나왔었죠. 광병병, 우열, 균열, 패스트, 블루헬스 같은 거는 동물 닭이랑 소 같은 거를 광견병 때는 뭐 영동일 구덩이를 파서 그냥 산채로 막 그냥 묻어버렸죠. 그거는 이제 동물 제거로도 전파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사람의 병원수입니다. 환자 격리 및 치료죠. 결핵, 나방, 콜레라, 패스트 같은 겁니다. 우리 이번에 병원수에 관리해서 한번 좀 찾아보게 되면은 병원수 관리해서 동물의 병원수와 사람의 병원수 여기서 우리도 광견병 때문에 산채
그 술을 구덩이에 묻었을 때 많이 눈물을 흘린 분도 있고 마음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를 시키고 많이 또 죽어했을 때 또는 가끔 신문에서 외국에서 보니까 그냥 마땅하게 묻더라고요. 사람의 병원수, 동물의 병원수를 각각 나눠서 살펴봤지만 새삼스럽게 새로운 생각이 많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긍정적인 마음을 많이 갖고 열심히 닦고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무시한 관리를 나가겠습니다. 전염병의 전파가 수인성 전파냐, 공기 전파냐, 매개체 곤충에 의한 전파냐, 접촉에 의한 전파냐 등 다양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따라 전파 과정을 차단하여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 관리 또는 상하수도 관리, 구충 또는 구조 등 매개 곤충이나 동물 구제, 소독, 철저 등으로 많이 좀 나가고요. 법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역, 인플라, 호흡기 전염병 같은 것은 환경관리 효과를 보기 좀 어렵지요. 하고 행정적 관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행정적 관리로서는 국가별 집중을 관리하는 질병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54종 중 일본은 32종, 대만은 37종 전염병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염병 예방법에서 57종의 전염병을 법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이를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 환자 발생 시 방역사업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법정 전염병의 분류 기준을 다뤄보겠습니다. 법정 전염병의 분류 기준은 1군부터 4군 또는 지점 전염병까지 5개로 분류되겠습니다. 1군 전염병은 전염 속도가 빠르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하는 전염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가,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이 되는가 전염병을 보고요. 세 번째 전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이 있는가. 네 번째는 전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 전염병 증후군, 즉 재출혈 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전염병으로서 방역 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진 전염병을 이야기하고요. 지정 전염병은 1부터 4가지 전염병을 다룬 형태에 의해 전염병은 유행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감시 활동이 요구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전염병의 종류로서는 우리나라 전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는 법적 전염병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전염병의 종류는 아까 다룬 것처럼 4가지에서 지정 전염병은 4가지 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1구는 6가지를 콜레라와 페스트와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감염증을 다루고 있고요. 2구는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 전염과 일본 뇌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비형, 간염, 풍진을 보고요. 이제 3군으로서는 18개로 말라리아, 결핵, 한세병, 성병, 성홍열, 수묵구성, 수막염, 레지오넬라 등 18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4군으로서는 15가지로서는 황열, 댕기열, 라셀, 요수, 핀다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지정 전염병은 A형 간염과 C형 간염, 반코마이신 내용성 황색포도 규산근 감염증, 사가스병 이런 거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둘러볼 것이요.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입니다. 숙주의 면역력 증가입니다.
숙주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보통은 인공능력 면역, 즉 예방접종을 사용한다. 단기 효과를 위해서는 면역 혈청을 접종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숙주를 어떻게 자체를 높이고 영양 관리하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환자 관리로서는 예방되지 못하고 질환이 이완되는 환자를 위하여 의료시설의 확충과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정기 진단 및 제도화의 계속적인 보건교육 실시 등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전염병을 관리를 상당히 필요를 두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질병의 경과를 가볍게 보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 치료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습니다. 첫째는 만성 전염병 질환 관리입니다. 전염병의 크기는 급성 전염병과 만성 전염병으로 나누어 진단을 하는데, 급성 전염병은 발생률이 높고 입원율이 낮은 반면에 만성 전염병은 발생률이 낮고 입원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급성 전염병의 관리로서는 급성 전염병은 소화기계 전염병, 호흡기 전염병, 절지동물 매개로 전염병, 동물 매개 전염병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계 전염병으로서는 전파 양식으로서는 소화기계 전염병은 환자나 병원체, 보호자의 분변을 배설되어 음식물이나 식수를 오염시키고 이것을 경구 침입됨으로써 감염이 일어나는 수인성 전염병을 말하고 있고요. 관리대책으로서는 전파 양식의 관리대책으로서는 소화기계 전염병의 일방적인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환자와 보균제를 색출하여 격리 또는 소독하도록 하고, 두 번째, 분변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세 번째는 위생해충, 구제와 역학적 관리를 철저히 하며, 네 번째 상하수의 위생적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늘 실시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는 손을 닦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마지막 환경오염으로부터 음료수 및 식품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장티푸스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장티푸스의 증상과 병원체와 병원소, 전염원, 전파, 감수성, 예방대책, 진단을 이렇게 8가지를 나눠보는데요. 장티푸스의 증상은 지속적인 고열, 오한, 불쾌감, 식욕부진, 느린 맥박, 설사, 분비 이러한 등등 나타나고 있고요. 병원체로서는 음성균이 막대 모양균이 나오고요. 병원소는 환자나 보균자에서 나타나고, 전염원은 환자의 대변이나 음식물 식기 등 같은 데서 전염이 되고요. 전파는 환자의 대소변이 오염된 식품이나 물을 통해 전파되고요. 잠복기는 한 6일에서 10일, 20일 정도 보고 있는데요. 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높으며 병에서 회복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영구 면역을 얻습니다. 약으로는 치료할 경우에는 영구 면역을 얻기 위하면 인공 능동 면역 죽은 백신을 사용합니다. 하고 예방대책으로서는 보건교육 예방접종 같은 걸 두고요. 진단은 혈청검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를 나왔습니다. 콜레라는 증상과 병원체, 병원소, 전염원 전파 8가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콜레라 증상은 발병이 급작스럽게 물 같은 심한 설사로 인해 탈수, 구토, 허탈 증세가 있고요. 전염원은 대변, 토시물에 의한 오염소, 오염 음식물 등 오염 식기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고, 진단은 대부분이 대변 배양 검사를 통해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도 증상 병원체,
그래서 8가지 진단되는데 세균성 이질도 증상은 고열, 복통, 점액이나 혈액이 혼입된 혈변, 대장 점막의 심한 溃疡, 설사, 하루쉬 나타나고요. 전염원은 환자의 분변으로서 많이 세균성이 나타나고 예방 대책으로서는 환자의 격리, 환자가 사용한 의류, 물품 등 예방 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흡기 전염병을 나도 볼게요. 호흡기 전염병으로서는 환자나 보균자의 객담, 콧물 등으로 배설되어 감염되는 직접 전파와 비말핵이나 먼지에 의한 공기 전파가 있습니다. 호흡기계는 환경 개선으로 호흡 효과가 없으므로 전염원 및 감수성 보이자에 대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증상과 예방으로부터 디프테리아는 증상 편도성, 인두, 후두, 코 등 점막의 급성 질환으로 가속막을 형성되어서 목이 좀 아프게 붓거나 독소를 분비하여 심근성을 일으킬 수 있다. 좀 어린이에게 많이 생긴다고 보고요. 전파로서는 환자나 보균자의 콧물, 인후 분비물, 기침, 피부의 상처를 통하여 많이 좀 전파되고 예방으로서는 디프테리아, 백일홍, 파상풍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백일해라는 걸 들어보셨죠? 백일해도 마찬가지 증상부터 예방으로 7가지로 나눠보는데 백일해 증상은 어린이의 급성, 기도 감염증, 경련성 기침,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진단으로는 환자 접촉 여부와 기침 같은 걸 진단할 수 있고 발작성 기침을 할 때 비인 뒤에서 가건물을 배양하는 확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홍역을 보겠습니다. 홍역도 증상으로부터 예방까지 7가지를 보는데 홍역은 발열과 전신 발진, 합병증으로 귀의 염증과 폐렴이 생길 수가 있고요. 진단과 예방으로서는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 예방 접종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행성 이하 선염을 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7가지 두는데요. 유행성 이하 선염은 증상은 바이러스가 귀밑샘을 침범하여 부어오르고 오한, 미열, 두통이 생깁니다. 특히 생식선 감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파는 환자의 비말이나 비말핵에 의해 전파가 되고요. 예방은 약독, 생균, 백신 1회 접종으로 많이 좀 예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지동물 매개 전염병입니다. 절지동물의 매개 전염병은 일부 위생충 의하여 인간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패스트, 바진티부스, 황열, 유행성 출혈 같은 등을 보고요. 말라리아도 증상과 예방 7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증상은 학질로 불렸던 질병으로 초기에는 두통, 피로감, 오심이 발열과 함께 계속되고 가형적인 오한, 전율기, 고열기 및 발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답니다. 진단으로서는 말초, 혈액, 도만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발견하고 확진되며 예방으로서는 모기의 산란 장소를 없애고 살충제를 뿌리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쯔쯔강 무시병은 증상은 오한, 발열, 두통, 복통, 근육통, 피부 발진 등 동반되는 열성 전염병이 찐득이 묻은 곳에 피부 궤양이 생기고요. 진단으로서는 리키치아 분리 또는 혈청 검사가 있고 예방으로서 유행 지역에 가지 않고 들쥐와 접촉을 피하고 들쥐 서식처인 잡초 제거 또는 산행시 긴 옷을 입고 찐득이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데는 백신이 없다고 합니다. 유행성 출혈 신증주군 출혈입니다. 유행성 출혈도 증상과 예방으로 나눠보는데 증상은 심한 출혈, 혈뇨, 단백뇨가 있는 급성 전염병, 폐혈증으로 사망하고 발열기, 저혈압기, 감염기, 인후기, 회복기로 나눠지고요.
여기서 진단은 혈청 학적 검사로 확진이 되고 예방 것은 들쥐 구제, 들쥐가 많은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하고 배수물 접촉하지 않도록 피부 노출을 피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